안녕하세요, 홍 시장입니다. 수연양한테 조금 아저씨가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반수하는 거는 아저씨 지금 수연양 처한 상황을 보면 반수하는 거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영상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Q&A를 통해서 답변을 할 때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문명이 바뀐다는 것은 사회 전체 전반적인 인프라들을 비롯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만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현재 시중에 또는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정보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규정이나 법 체제가 그에 맞게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준비 단계를 좀 거치고 있고, 대기업들에서 내어놓는 제품들이나 앞으로 산업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방향을 보면 전부 수연량이 흔히 들어왔던, 항상 들어왔던 4차 산업, 인공지능, 딥마인드, 딥러닝, AI 이런 얘기들이 수연양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수연양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사는 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수연양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영이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도 이 사회를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노동자라고 하는 계층에서는 빠르게 체감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우편을 하든 택배를 하든 물류 사업을 하든 어느 제작 제품 어느 곳에서 내가 노동자로 있든 노동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것은 내가 맡았던 역할들이 없어진다라는 걸 굉장히 빠르게 체감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돈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인건비로 나가는 돈들이 기계로 대체된다든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된다든가 하는 것에 빠르게 최적화되고 빠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수연영한테 왜 해주냐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수연영이 반수를 통해 가지고 미술대를 간들, 미술대를 가가지고 그 졸업한 후 수연영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수연량이 상승했던 그런 미술 시장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존재하고 그것들이 시스템화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냐. 수연량에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미술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미술을 통해서 앞으로 수연량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할 때 그 환경이 과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냐는,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미 없어진 거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아저씨가 청년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술이나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창출하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주구장창 주장하는 거예요. 예술이나 이 미술이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능과 기술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에 부합하는 돈을 받는 그런 체제를 빨리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하고 마케팅을 알아야만 하고, 내가 어떤 상품, 어떤 기능, 어떤 기술을 가지고 소비자와 내가 미술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접근을 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부터 익히고 스스로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환경을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 못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미술을 가지고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겠다, 내 그림 팔아갖고 먹고 살겠다, 내 디자인 기술과 기능을 팔아서 급여를 받고 살겠다는 그런 환경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왜 사라지고 없어지는 직업들을 공부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학의 철학이나 역사나 고고학이나 차라리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거 배우러 가지 왜 미술과 디자인을 배우러 가느냐는 얘기예요. 미술과 디자인은 학원 수준으로도 충분해요. 미술이나 디자인이라는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대학에서 이러한 학과목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올바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학원 수준에서도 충분하게 기술적 우위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들이 이미 한국에서는 깔려 있어요. 그걸 지금 입시에 매달려서 이 학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시에 매몰돼 있어서 그럴 뿐이지, 이 입시 미술을 전문으로 하던 미술 학원이들이나 디자인 학원들도 이미 깨달을 거예요. 아,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업을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많이 변화하는 학원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아저씨 얘기의 중요한 골자는 뭐냐 그러면, 수연양이 반수를 통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 학교가 아저씨가 볼 때는 한국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 개의 계파에도 속하지 못한, 그것도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그런 계파에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현존해 있는 계파에 지금 수연양이 진입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걔네들보다 실력이 좋으면 나는 그들보다 더 우월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거는 깍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학을 돈을 주고 가서도 안 되고 갈 필요도 없고, 왜? 수연양이 앞으로 사회에 나오는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미 등록금이라고 하는 막대한 빚만 안고, 대학 등록금과 수연양의 생활비를 갚아야 되는 빚만 안고 졸업할 뿐, 이 사회에 아무런 그러한 수연양의 스펙이나 그런 능력들이 필요치 않는 사회예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수를 해서까지 미술을 다시 하러 대학을 가야 되느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반수를 해서 내가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뭐 홍대를 목표로 한다, 그럼 가시란 얘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최근 들어서 아저씨가 이런 예술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부쩍 그 카테고리에 행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직접 미술대를 다닌다든가 디자인을 했던 친구들이 자기들의 고민을 꺼내놓고 이야기도 해놓고 참 바람직하고 보기 좋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은근슬쩍 하는 이야기들의 배경들을 보면 전부 뭐 국민대, 건대 뭐 이런 데예요. 소위 말해서 아저씨가 이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서울대나 홍대가 미술이나 디자인들에 대한 퀄리티가 높고 어떤 학업적 수준이 상당히 국제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그걸 거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이미 이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 깊게 받고서 자라난 학교들이에요. 이 사회에 배출해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인재라고 하지만 저는 인재로 안 보거든요. 그건 그냥 학교 간판 팔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룹화하고 조직화했을 뿐이지 그들의 능력이 형편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뿌리박고 그 기득권을 지키고 있고, 그 기득권에 의해서 우리나라 미술 디자인계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끝까지 이들의 기득권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수연양 같은 희생양들을 계속 양상시킬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우리 미술 디자인하는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의 학교가 아저씨가 말하는 스카이대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학교라 그러면 취업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기술이나 능력들이 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저씨가 계속 이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급여받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그걸 운영하는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운영하고 활용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에 급여를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하는 것들은 그런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입시미술을 통해 가지고 미술대를 가는 친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뭘까요? 과연 예술을 하기 위해서? 미술을 하기 위해서? 그럼 굴하죠.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술인으로서 유명해지고 성장하고 남들한테 내 그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나는 이 세상에서 미술계라는 이런 카테고리에서 유명세를 얻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대학을 가는 거지. 정말 미술을 하겠다고 대학 가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런 친구들은 아마 이 학교 한 1년 다니면 그만둘걸요? 왜? 미술적인 수준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기능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학 가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끊임없는 과제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교수가 발주한 과제들을 완성하느라 바쁘게 살 뿐이에요. 그게 이 사회에 나오면 과연 디자인 회사나 미술 관련한 갤러리에 취업을 해서 그걸 써먹을 수 있을까? 아니요. 단지 이제 그런 운영하는 회사들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고 일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습득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회에 급변하는 미술계나 디자인 계통에 적응하려 그러면 전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들과 능력들과 마케팅 능력들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낭비적인 시간들을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며 버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태여 대학이라는 곳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학원을 통해서 디자인을 배울 수 있고 학원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야 하고 그 플랫폼은 웹에 있다고 아저씨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웹에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소비자들을 만들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고 그런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직접 판매하고, 직접 교류하고, 직접 소통하고 하는 창구들을 웹에 만들어 놓고 스스로 성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친구들의 직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아저씨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수연양이 이 이야기의 뜻을 이해 못하고 어쩔 수 없죠. 이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본다면 아저씨 얘기가 어느 정도 일리 있고 자기 삶의 체감으로 느끼실 거예요. 취업 자리는 없어요. 여름에 그림을 팔 때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자기가 자기의 그림을 걸어놓은 웹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자기가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긴가민가 그까짓 거 한다고 되나? 또 이런 웹이라는 환경을 오래 운영해왔던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이것도 무조건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자기의 사이트가 국제사회에 노출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돼버리고 수많은 이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구글이나 대한민국 같은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얼마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피해서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를 통해서 이 웹이라는 환경을 처음 알게 됐고 도전하는 친구들도 이 웹이라는 시장도 정치화되고 경제화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은 정말 격변 속에 스스로의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환경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 수연양이 반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먹고 살려고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이행해 나갈 때는 굉장히 헤쳐나가야 될 난관이나 파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대학을 간다 그래서 없어지거나 좀 수월하게 지인들을 통해서 학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수연양이 아저씨한테 저 여기 학교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저기 학교에. 수연양 입장에서는 그 정도 대학의 미술대를 굉장히 수준 높게 본 모양인데 아저씨는 서울대 홍대도 우습게 본다니까. 지금 그런 학교 출신의 학생들도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얘네들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들이 구태에 의한 우리가 4차 산업 이전의 아날로그식 방식에 부합하는 직군들이 하나한 아이디어들로 꽉꽉 차 있어요. 얘네들한테 웹을 통해 가지고 코딩해서 네 작품 올려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애 한 명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아저씨만도 모든 작업들을 웹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만약에 이런 웹 시장이 아저씨 눈에 20년 전에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 아저씨도 수연양이 얘기했던 수연양이 아는 저기 나이 먹은 사람들처럼 아마 인사동 한 구석에서 뭐 설계나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뭐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아저씨가 이렇게 작업실에서 웹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우연치 않게 재수가 좋아서 알게 돼서 시장에 남들보다 먼저 뛰어들었다는 그 이점을 안고 학벌도 안 돼, 미술을 배운 적도 없어. 하지만 공예라고 하는 기술 하나 때문에 국제사회하고 교류가 이루어졌고 내 평생 직업으로 안착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오프라인 시장에 있지도 않아요. 이런 직업들은.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예술품이 거래되고 디자인 능력이 교류되고 디자인 능력으로 돈벌이가 되고 미술의 기능을 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지금 세상이에요. 그걸 대학 가서 누가 가르쳐 주겠냐고. 지금부터라도 수연양이 스마트폰을 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노출시켜서 본인의 구독자들을 모으고 본인을 추종하는 그런 팬층들을 지금부터 모은다 그러면 2년 후 등록금이나 여러분들의 생활비, 그런 빚을 안고 졸업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지 않아? 지금은 문명이 바뀌기 때문에 직군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지고. 어제만 해도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자리 있었는데 내일 가면 없다란 뜻입니다. 모든 건 디지털 주문 방식으로 바뀔 거고 딜리버리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문명이랄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은 내가 벼룩시장 보고 일자리가 있었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일 다시 그 벼룩시장 보세요. 그 직업 없어요. 문명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수연형은 어떻게 4년 후, 5년 후 대학 졸업하고 수연형이 생각하는 직군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니. 수연형이 대학이라는 것을 반수해서 들어가가지고 졸업하는 5년 후에는 수연형이 상상하는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저씨 때는 문명이 바뀌든 환경이 바뀌든 기득권들은 그 자기네들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찮게 찍어 누르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부가 독점되는 게 아니라 공개고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던 막강한 파워로 아저씨 같은 미약한 사람의 정보나 지식들을 업수히 여기거나 짓누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저씨는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미술대에서 엄청난 디자인 기술을 배워서 졸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수많은 방송 예술 계통을 30년을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직접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연양은 반수해서 수연양이 원하는 대학을 간들 수연양이 꿈꾸는 미래는 없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지 미술학원 선생과 상담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릴 건지 학원에서 해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웹에다가 본인의 사이트나 그걸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신이 대중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그것들 찾아오는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친구를 맺고 관리하고 하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5년 후 수연양이 그렸던 그림들을 돈을 주고 사는 소비자가 발생이 될 것이지, 대학을 가서 졸업한 후에 지금 아저씨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들처럼 갤러리에 그림을 걸어놓고 내 거는 1,000만 원짜리예요, 1억짜리예요 한다고 소비자들이 사줄까? 판매가 되고 난 유명한 미술가가 될까? 그런 시장은 없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 막대한 돈과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미술인으로서 성장하려고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학원에 가서 끊임없이 미술에 대한 본인의 갈증을 해결하고 웹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소비자에게 내 그림을 팔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5년 후에 최소한 그런 웹을 몰랐던 때보다는 훨씬 많은 소비자와 수연량의 그림을 알아보는 팬들 생길 건데, 왜 그러한 좋은 큰 돈도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투자는 무시한 채 기존의 아저씨들 세대에 해왔던 식으로 대학을 가야만 하고 졸업을 해야만 하고 갤러리와 인연을 맺어야만 하고 학연고 지원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야만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큰 캠퍼스를 사서 비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려고 하냐고. 필요 없어요. 그냥 A4 용지에다 그림 그려도 돼요. 아저씨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림을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 그리느냐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든 디자인이든 자기가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 미술가인지 어떤 컨셉을 가진 디자이너인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컴포지션하고 상대에게 자기의 컨셉을 보여줄 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필요 없다니까. 소설가들도 글씨 못 쓰는 사람 쎄고 셌다니까. 대한민국의 미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 아니야? 시각적으로 제일 잘 그리면 위인이야. 아저씨는 그렇게 표현 안 해. 그림은 언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야기를 가장 잘 구성하는 사람들이 위인이지. 그림은 삐뚤빼뚤 못 그릴 수 있다니까? 근데 컨셉이나 컴포지션이 아주 독창적이고 표현을 잘해. 그 사람이 위인이라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대에 우리가 적응을 하자고. 아저씨 얘기 못 알아들었으면 또 얘기해요. 그래서 수연양이 처한 지금 가정 환경과 지금 현재 처한 살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수연양이 꿈꾸는 반수를 해가지고 돈 많고 빽 있는 애들 뒤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 하지 말라고. 스스로가 기능과 기술을 키워. 이거 봐요. 대학 간다고 그림 다 잘 그리는 거 아니야. 대학 안 가도 그림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대학 가가지고 과제 내준 거 하느라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 100번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수연양은 집에서 A4 용지에 1000번 하면 돼.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면 더 잘하게 돼. 미술 디자인은 잘 그렸네 못 그렸네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잘 하는지. 소설가가 글씨 잘 쓴다고 글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미술가도 똑같다고. 디자인도 똑같죠.
그림 잘 그린다고 유명하거나 뛰어난 친구들이 아니라고. 알겠죠, 수연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 따라가지 말자고. 다른 방법을 택하자고. 수연이 아저씨 얘기 못 알아듣으면 또 질문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홍수장이었습니다.